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덜 살찌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나름의 다이어트식으로 즐길 수 있는 더 가볍고 더 건강한 떡볶이 레시피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오늘 보여드릴 레시피들은 일반 떡볶이에 비해 건강한, 일반 떡볶이에 비해 칼로리가 낮은 상대적인 다이어트식이지 정석의 다이어트 레시피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재료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계란입니다. 떡도 탄수화물, 양념도 탄수화물밖에 없는 탄수화물 폭탄인 떡볶이에 계란을 아주 그냥 들이부어가지고 단백질 폭탄으로 탈바꿈시켜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레시피의 이름은 계란볶이인데요. 계란볶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계란을 삶아줘야 합니다. 저는 떡볶이에 먹는 계란은 반숙보단 완숙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13분 정도 삶아줄게요. 계란 삶는 시간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물에 소금을 넣어주면 계란 껍질이 쉽게 까진다고 하니 소금 한 스푼 꼭 넣어서 삶아주세요. 그리고 계란이 다 익은 뒤에는 껍질을 모두 벗겨서 준비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계란볶이의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준비된 재료를 보고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레시피에는 떡이나 어묵이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떡볶이 양념에 계란만 볶아서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생수 500ml에 설탕 3스푼, 고운 고춧가루 5스푼, 국간장 2스푼, 그리고 진간장은 거의 2스푼 이상이 들어갔지만 저는 1스푼을 넣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희 레시피를 따라하실 분들은 1스푼으로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엿도 3스푼 넣어주고 좀 이따가 푹 익은 대파를 건져 먹기 위해 대파도 미리 큼직하게 반만 잘라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란을 넣고 잘 굴려주다가 나중에 고추장을 까먹은 게 생각나서 고추장 반 스푼까지 넣고 잘 저어주면서 풀어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끓이다가 중간간을 보니까 육수 없이 만들어서 그런지 감칠맛이 부족하여 소고기 다시다 어른 숟가락 기준 반 스푼에 맛소금 4분의 1스푼까지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이 레시피로 만드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간은 취향에 따라 조절해 드시고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미리 분량의 양념장을 만들어서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한 뒤에 만들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계란의 양념장이 어느 정도 졸아들 때까지 끓여주다가 대파를 넣고 대파숨이 죽을 때까지만 끓여준 뒤에 불을 꺼주었습니다. 자, 완성된 비주얼은 이런 모습인데요. 만약 색깔이 간장색이었다면 영락없는 계란장조림 비주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계란을 반 쪼개서 국물이랑 같이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냥 정말 떡볶이 안에 들어있는 계란 먹는 느낌이에요. 당연하겠지만 딱 떡볶이에 들어간 삶은 계란 먹는 바로 그 맛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양념 비율이 꽤 잘 맞았더라고요. 달달 짭짤하니 계란이랑 딱 잘 어울리는 맛이라서 너무 맛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계란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떡이나 어묵 한 입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살짝 아쉬운데요? 보통 떡볶이 먹을 때는 계란 먹고 떡 먹고 어묵 먹고 채소 먹고 등등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데 이거는 계란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부족한 듯한, 뭔가 허전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대파를 찾아 먹고 있었어요. 이게 떡이나 어묵이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파를 건져 먹게 되네요. 뭔가 다른 식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래 떡볶이에 들어간 계란은 으깨 먹었을 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으깨는 게 너무 귀찮아서 대충 먹을 때가 많지만 이번만큼은 무조건 으깨 먹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으깬 뒤에 야무지게 국물을 비벼서 한 입 먹어보았는데요. 진짜 노른자 이렇게 으깨서 먹으면 훨씬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귀찮아도 으깨 먹어야겠다. 와, 여러분, 아무리 귀찮아도 계란은 꼭 으깨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더 와닿더라고요. 통째로 먹었을 때랑 입안에 퍼지는 고소함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떡볶이의 계란은 무조건 으깨서 드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떡볶이에 들어간 계란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떡이나 어묵 없이 계란볶이만 해서 먹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떡볶이 대체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계란만 먹으니까 이 반복되는 동일한 맛과 식감이 좀 지겨워요. 분명 떡이나 어묵같이 이렇게 살찌고 칼로리 높은 재료들이 없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나 맛이나 식감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오늘 떡볶이에 들어간 계란은 원 없이 먹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시피는 바로 계란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 레시피는 예전에 볼빨간 당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양희경님의 레시피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먼저 팬에 버터 한 스푼, 올리브유 2큰술을 녹여주고 양파 반 개에 소금, 후추를 살짝 넣어 볶아줍니다. 양파가 볶아지게 기다리면서 미리 계란을 풀어줄 건데요. 저는 오늘 주제가 다이어트 떡볶이인 만큼 떡 양을 적게 넣기 위해 계란은 넉넉하게 5알 준비했습니다. 계란 양은 크기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고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준 뒤에 잘 풀어서 준비해둡니다.
볶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양파가 투명하게 볶아졌으면 미리 물에 불려놨던 떡을 넣고 떡이 말랑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제 떡이 어느 정도 말랑하게 익었으면 계란물을 넣어줍니다. 이때 계란이 가장자리부터 익기 시작하는데 가장자리부터 빠르게 굴려가며 스크램블 에그 하듯이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이때 마지막으로 간 한번 보시면서 부족하다면 소금이나 후추 간을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란은 너무 바싹 익히는 것보다 약간 덜 익었나 싶을 때쯤 불을 꺼줘야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참고로 이 레시피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약불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센 불 절대 안 돼요. 약에 가까운 중약불로 진행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로 파슬리까지 뿌려서 예쁘게 완성해줬고요. 바로 떡에 계란에 양파까지 듬뿍 올려서 크게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계란의 고소하고 부드러움이 몽글몽글하게 느껴지면서 또 이 양파의 은은한 단맛이 이 계란의 부드러움을 샥 하고 감싸줍니다. 또 이 밀떡의 쫄깃쫄깃한 식감까지 더해지면서 맛도 식감도 뭐 하나 빠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 계란 떡볶이는 평소에도 가끔 한 번씩 즐겨 먹는 메뉴인데 이번에 다이어트식이라고 해서 계란을 평소보다 더 많이 넣었더니 훨씬 더 부드럽고 고소함이 배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부드럽고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재료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맛이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금간만 잘 맞추셨다면 그런 느낌 1도 없습니다. 버터와 오일의 기름진 풍미, 그리고 계란의 담백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양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까지 들어간 재료들 각각의 맛이 하나하나 살아있으면서도 이것들이 모두 다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나름 다이어트 떡볶이라고 해서 떡을 1인분 좀 덜 되게 넣었거든요. 그래도 이 계란과 양파의 식감 때문에 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한 그릇 먹으면 너무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탄단지 비율도 좋고 포만감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어린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점은 많이 먹다 보면 약간 느끼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느끼한 거 잘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양파 볶을 때 다진 청양고추나 베트남 고추 같이 볶아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그인엘의 변형 버전 에그인엘 떡볶이라는 이름의 레시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레시피는 남은 떡볶이 처치 곤란할 때 활용하기 딱 좋은 레시피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야식으로 먹다 남긴 떡볶이를 냉장고에서 꺼내왔고 그 외에 준비한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에그인엘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직한 재료들로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먼저 팬에 재료들부터 볶아줄게요. 올리브오일을 두른 뒤 베이컨을 먼저 볶아주다가 어느 정도 노릇해졌을 때 편마늘과 양파 반 개를 넣어서 충분히 볶아줍니다. 여기서 본인의 취향대로 피망이나 파프리카, 소시지 등등 원하는 재료를 같이 넣고 볶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칼칼하게 먹고자 베트남 고추를 같이 넣고 볶아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료가 투명하게 볶아졌으면 다음으로는 토마토 소스 200ml 정도 넣어줍니다. 저는 매콤한 아라비아타 소스를 넣어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남은 떡볶이도 같이 넣어주는데요. 예상보다 남은 떡볶이 양이 많아서 저는 토마토 소스를 살짝 더 추가해 주었습니다. 떡볶이 소스랑 토마토 소스의 비율은 대략 1:1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불로 은은하게 떡을 데워주며 후추랑 소금 간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스가 끓어오르면 이제 계란을 깨 넣어줄 건데요. 저는 냄비 사이즈에 맞춰 내알을 준비했고 계란끼리 겹쳐지지 않게 자리를 잘 잡아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냄비 뚜껑을 닫고 불은 가장 약한 불로 줄여서 계란이 반숙이 될 때까지 익혀줄게요. 여기서 계란을 반숙으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 타이밍에 치즈를 같이 올려서 익혀주어 계란이 반숙으로 익었을 때 불을 끄고 드시면 되겠고 저처럼 완숙으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계란이 반숙까지 익었을 때 치즈를 넣고 치즈가 익을 때까지 시간을 둔 뒤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로 파슬리까지 솔솔 뿌려서 이렇게 완성해줬고요. 완성된 비주얼은 이런 모습입니다. 꽤나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럼 바로 계란이랑 떡, 베이컨까지 크게 한 입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이거. 와, 이 떡볶이의 달달한 양념이랑 토마토 소스랑 진짜 원래 한 몸인 것 마냥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저는 그동안 토마토 소스의 떡볶이 양념 조합은 엽떡이랑만 해먹어봤지 단맛 강한 떡볶이랑은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그동안 왜 엽떡이랑만 먹었나 싶을 정도로 토마토 소스가 달달한 떡볶이 양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로 이 조합에 푹 빠져가지고 다음에 떡볶이 먹을 때 일부러 떡볶이 양을 더 넉넉하게 시켜서 에그인의 떡볶이까지 해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어떤 느낌이냐면 스파이시 토마토 소스에 단맛을 좀 추가한 느낌이랄까? 근데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엄청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너무 맛있는데? 아마 토마토 소스의 떡볶이 조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웬 혼종이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막상 먹어보면 토마토 소스와 떡볶이 양념 궁합이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서로 다른 음식들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지만 토마토 소스도 떡볶이 양념도 우리 입맛에는 워낙 익숙한 맛들이고 또 이 두 맛이 부딪히는 조합이 아니라 서로 융화되는 조합이라서 오히려 두 맛이 만났을 때 전체적인 맛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오늘 한 가지 더 깨달은 사실은 토마토 소스는 특히 달달한 떡볶이 양념이랑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떡볶이 소스만 이렇게 퍼먹으면 맛이 굉장히 세고 자극적이라서 뭐랄까 좀 부담스럽고 살찌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느낌 없어요. 토마토 소스의 새콤함이랑 떡볶이 양념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뭐 사실 웬만한 떡볶이라면 이 레시피로 무난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래도 굳이 추천드리자면 무조건 달달하고 걸쭉한 양념의 떡볶이랑 조합해 드시는 걸 강력 추천할게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이 에그 인 더 헬을 먹을 때 식감이 심심해서 항상 빵을 곁들여서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떡이 있으니까 그 식감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빵보다 떡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또 살도 덜 찌잖아, 떡이. 아닌가? 평소에 떡볶이 2인분 먹을 거 0.5인분만 먹으면서 건강한 토마토와 채소들 그리고 계란까지 풍성하게 같이 즐길 수 있으니 이 역시도 꽤 괜찮은 떡볶이 덕후용 다이어트 음식이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떡볶이를 더 건강하고 덜 살찌게 먹을 수 있는 계란 떡볶이 버전 레시피 3가지를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떡볶이 덜 살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